안녕하세요. LA 아줌마 소피아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앉아서 비디오를 찍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라이브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2023년 4월에서 5월 초까지 한국을 한 3주간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다녀오면서 여러 가지를 메모를 했습니다. 이런 게 있었구나. 좀 색다르고 비디오 만들어서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을 가고 계시잖아요. 미국 달러를 한국에 가져가서 쓰는 게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여행도 많이 가시고 가족들 방문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오래간만에 가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은 꼭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일단 골라봤습니다. 주로 교통편과 비행기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비디오 엄지척 눌러주시고 제 채널 구독하시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꿀팁 공유할게요. 자, 일단은 한국 가는 비행기 편을 예약하기 전 단계에 계신 분들을 위한 그런 꿀팁입니다. 보통 이제 직항을 많이 타시게 되죠. 근데 경유를 하시는 경우보다는 일단 이제 직항을 하시면 여러 가지 변수를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직항을 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LA에서 가시는 경우에는 두 가지 시간대의 비행기가 있습니다. LA에서 낮에 타서 한국에 오후에 도착하는 그런 비행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LA에서 밤에 타서 11시, 12시에 타면은 한국 새벽에 도착하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밤에 타서 새벽에 도착하는 비행기를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밤에 타면은 밥을 먹고 이제 잘 수 있고요. 자다 깨다 먹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새벽에 도착을 해서 그날 일정이 있으신 분들은 얼추 좀 피곤하지만 그냥 저녁에 지내다가 조금 저녁에 일찍 자고 조금 새벽에 일어나고 그러면서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의 차이만 있지 한 2, 3일 정도 지나면 또 그 시차가 적응이 좀 빨리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새벽에 도착을 하면서 이런 분들은 새벽 도착하시면 조금 불편하시겠다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일단 제가 도착한 시간이 가방을 다 갖고 나오는 데까지도 5시가 채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 5시에 이렇게 나오면요. 일단 은행 환전을 하기 위해서 문을 아직 안 열었고요. 그 다음에 유심 카드를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것도 나중에 이제 줄을 좀 쓰셨는데 처음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새벽 5시에 도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공항에서 대기를 하셔야 되는 시간이 좀 있다는 거 염두를 해 두시고요. 저는 공항버스를 타고 이제 분당에 있는 저희 친정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1시간 반 이상을 기다렸거든요. 6시 50분이 첫 차더라고요. 그래서 첫 차에 따라서 어떤 분은 이제 6시가 첫 차니까 그냥 뭐 1시간 정도 기다렸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는 사실은 1시간 50분 정도를 기다린 거죠. 새벽에 도착하시는 분들 중에서 환전하시고 또 유심카드 거기서 픽업을 하시고 또 공항버스를 타시기에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공항에서 대기 시간이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비행기표를 사기 전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마일리지가 많이 쌓여 있는데 또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합병을 하면서 이 아시아나의 마일리지가 어떻게 될 건지 사실 아직도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이코노미를 그냥 돈 주고 사가지고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 하는 거에 이제 마일리지를 쓰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마일리지는 거의 이코노미 사는 것보다 더 들고요. 문제는 우리가 보통 아는 이코노미의 가격은 이제 여행사를 통해서 사거나 좀 싼 표를 알아보잖아요. 인터넷에서 뭐 expedia.com이라든가. 그런데 원래 제가 아는 그 가격은 한 1,600불 정도면 4월에 갈 수 있는 표를 살 수 있었는데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이코노미를 사려면 2,900불을 주고 원래 항공사가 책정한 그 이코노미 가격으로 구매를 해야지만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를 할 때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안 쓰고 이제 아시아나의 이코노미를 마일리지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모든 분들이 아시겠지만 13시간 20분을 이코노미를 타고 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좌석 업그레이드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코노미에서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하는 게 아니라 이코노미 안에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비즈니스석이 이제 끝나고 또 승무원들이 이렇게 음식 준비하고 그런 공간을 지나면 이코노미석이 시작이 되는데, 제가 한국을 들어갈 때는 이코노미 스마티움이라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코노미석인데 앞자리와의 간격이 더 넓더라고요. 더 넓기 때문에 사실 뭐 막 답답하게 느끼는 게 1도 없었고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럭키했는데 바로 옆자리 2자리가 공석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리에다가 사인판을 붙입니다. 이 자리는 별도의 비용을 추가로 지불을 하고 이제 앉는 자리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 자리가 나면 이렇게 앞으로 와서 아무데나 막 앉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없었고요. 그리고 오는 비행기는 그런 스마티움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레그룸이라고 맨 앞자리 중에서 창가 쪽을 골랐어요. 이제 맨 앞자리는 공간이 더 넓어지죠. 이코노미 스마티움의 어떤 일정 공간보다도 훨씬 넓어지지만 단점은 화면이 일단 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멀어지는 거가 있고요. 원래는 거기 앞에 그 인판, 그 신생아들 침대를 꼽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옆에 이제 아기가 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스마티움을 타보니까 바로 뒷자리에 아기가 타서 밤새도록 엄마가 얼르고 애가 울고 그런 걸 경험을 하긴 했어야 됐거든요. 그건 이제 복골복인 것 같고, 맨 앞자리의 경우에는 소지품을 어디다 바닥에다가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앞에 좌석이 있으면 그 좌석 밑에 내 물건을 놓을 수 있는데 앞에다가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모든 소지품은 다 위에 올리고 핸드폰 하나만 소지하고 이제 계속 왔거든요.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일어나서 꺼냈다가 또 다시 넣었다가 그런 걸 반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하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중간에 이제 힘들면 좀 서 있고, 그럼 이렇게 스마티움과 레그룸으로 업그레이드 하는데 얼마냐 하면은 각각 한 150불 조금 넘기 때문에 요 2개를 합쳐서 한 뭐 350불도 안 낸 것 같아요. 이코노미를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출혈을 해야 되지만 이코노미 중에서 맨 앞자리 쪽으로 빼는 거는 비용이 그렇게 크게 들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갈 때마다 또 우리 가족들이 간다면 꼭 이걸 추천을 하고 제가 또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자, 뭐 대한민국이 대중교통이 워낙 잘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누구나 아는 얘기고 굉장히 오래되긴 했는데 이제 교통카드라는 거를 가서 사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교통카드에 갈 때마다 이제 충전을 하고 그 충전한 거를 지하철에서도 쓰고 버스에서도 쓰고 택시에서도 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통카드를 가지고 다니면서 주로 이용을 하게 되는데 너무 편하죠. 너무 편하고 그걸로 또 CU나 편의점 가서도 사용을 할 수 있고요. 물론 편의점에서 그걸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번에 확실하게 안 부분이 지하철 타거나 뭐 택시를 탈 때는 그런 문제가 없는데 버스를 타고 탈 때 이렇게 찍 하죠. 그 다음에 내릴 때 사람들이 딱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환승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나는 이제 여기서 내리면은 더 이상 다른 그 교통수단을 사용하지 않을 거고 이제 끝 종료. 나한테는 환승이 아니고 그냥 이게 끝이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걸 안 대고 내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 전에 갔을 때는. 근데 이제 그게 결과적으로는 카드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훨씬 커지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한국에서 교통카드를 이용을 할 때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티머니 카드, 교통카드는 편의점에서 그 플라스틱 자체를 이제 구입을 할 수가 있고 나중에 이거를 더 이상 쓰지 않겠다면 그걸 다시 리턴을 하고 그 키머니 같은 거를 받을 수 있어요. 지하철역에도 예전에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표를 팔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이제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전혀 없고 기계에서 이제 충전만 되는 그런 기계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하철역 안에 있는 또 편의점에서 티머니 카드도 팔고 또 충전도 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가신 분들은
이제 공항에서 바로 그것까지 다 구매를 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항에,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는 서울로 가시던 경기도로 가시던 지방으로 가시던 가장 저렴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편한 방법이 공항 리무진 또는 공항에 있는 버스를 이용을 하시는 거거든요. 공항에서 버스표를 사가지고 이제 타고 가는 것까진 괜찮은데 나중에 공항으로 이제 오셔야 되는 그 경우에는 미리 주의를 하셔야 돼요. 어디서 버스를 타는지 그것도 미리 생각을 하셔야 되지만 표를 예매를 하지 않으면 좌석이 만석이어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 버스를 타려고 갔어도 버스를 못 탑니다. 그러니까 입석이 없어요. 다 좌석제이고 좌석이 다 예약제이기 때문에 제가 분당에서 공항을 가는 그 버스는 처음에 탈 때 이렇게 보니까 이미 전 좌석 매진이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누가 더 타고 싶어도 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이 한국에 가셨을 때 조금 곤란할 시츄에이션이 뭐냐면 만약에 제가 모르고 있는 거라면 여러분들이 저를 좀 알려주세요. 버스타고라는 앱이 있습니다. 버스타고라는 앱을 미국에서는 내릴 수가 없고요. 미국의 핸드폰은 한국에서 내릴 수 있는데 거기서도 본인 확인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절차가 있어가지고 저는 그 전에는 그걸 앱을 못 내리고 있다가 제 주민번호를 넣은 제 명의의 핸드폰이 생긴 다음에 제가 버스타고를 내렸어요. 그런데 여하간 버스타고라는 앱이 없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가족이나 친구나 그런 사람들한테 이 버스표를 사달라고 해서 부탁을 해가지고 그거를 스크린샷을 해서 그걸 파일을 나한테 전송을 받아가지고 메시지로 받던가 그래서 스크린샷을 한 거를 받아야지만 그 기사분이 스캔할 때 그게 스캔이 먹히더라고요. 그냥 보통 이렇게 전화기를 가지고 전화기 대 전화기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그걸로는 스캔이 안 돼가지고 되게 이렇게 막 쩔쩔매고 그러시는데 물론 이제 태워는 주셨습니다만 이건 이제 스크린샷에서 보내주시는 게 맞고요. 누군가가 이제 사줬을 때 그걸 취소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취소하지 않을 만한 사람한테 그거를 부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버스타고라는 앱으로 공항 리무진을 미리 예매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를 이번에도 다시 한번 이제 절실히 느꼈어요. 분당에만도 한 4-5개의 그 역이 있는데 제가 탔던 정자역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가판대나 사람이 있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서현역에는 옛날로 치면은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구두방 같은 이렇게 그런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사람이 계셔가지고 뭐 표를 판매도 하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미리 예매를 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버스를 그 시간 안에 못 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오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제 시간에 버스를 타고 도착을 해야지 공항에서 또 비행기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이동을 하실 수 있으니까 공항 버스를 이용을 하실 때 꼭 인천공항까지 오는 그 버스표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보셔야 합니다. 버스타고에서 꼭 공항버스 예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항버스 예매를 잘하고 저는 공항버스를 잘 탔습니다. 그런데 잘 못 내렸습니다. LA 같은 경우에는 인터내셔널 국제공항이라고 해서 톰 브래들리 공항 거기에 아시아나도 있고 대한항공도 있고 이제 해외에서 오고 가는 그런 비행기들이 다 거길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뭐 1청사 2청사 그런 거를 고민을 안 해도 됐었는데 제가 네이버를 검색을 했던 게 큰 실수였어요. 미국 가는 비행기 인천공항 청사 이렇게 이제 검색을 했는데 거기에 제2청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1청사에서 안 내리고 제2청사에서 내렸습니다. 1청사와 2청사의 그 거리가 굉장히 멀더라고요. 그래서 2청사까지 싹 갔는데 딱 이렇게 보니까 대한항공 그래서 이제 그때 아는 거죠. 제1청사에는 아시아나, 제2청사에는 대한항공이구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에 붙여놓은 걸 보니까
이제 아시아나는 제1청사로 가야 된다. 그래서 공항 내 무료 셔틀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무료 셔틀을 이제 기다려서 타긴 했는데 또 거기서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게 이렇게 인천공항 리무진 그 분당에서 이렇게 타거나 그럴 때는 이 공항버스 옆을 열으셔가지고 그 러게지를 다 옆으로 넣어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무거운 거를 이구지구 탈 필요가 없는데 내 그 러게지를 내가 다 올려서 갖고 타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23kg는 안 됐지만 한 20kg 이상 되는 그 트렁크 2개를 내가 다 올려야 됐고, 그거를 또 잘 잡아야 됐고,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잡고 서 있어야 됐고,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제1청사와 제2청사의 사이에는 30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좀 넉넉하게 공항에 갔었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거나 막 조바심이 나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혹시라도 아시아나를 타고 미국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1청사에서 내리셔야 되고요. 대한항공을 타시는 분들은 제2청사에서 내리셔야 합니다. 그래도 혹시 잘못 내리셨으면 패닉하지 마시고 청사 바깥으로 나오면 공항 내 무료 셔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1청사 가는 거 또는 제2청사 가는 게 써 있고, 짐은 본인이 알아서 이걸 올리셔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오래간만에 미국에서 한국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비행기표를 안 사신 분들은 또 마일리지를 이용하시는 거, 또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것부터 한번 찬찬히 생각을 해보시고요.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사실 한국 가시면 마음이 이렇게 좀 되게 편안하고, 뭐 안전의 문제랄까 또는 의사소통의 문제랄까 모든 게 좀 많이 편안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3년 이제 하반기를 가면서 또 더 많이 가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비디오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비디오 좋으시면 엄지척 눌러주시고 제 채널 구독하시고, 그러면 다음 비디오에서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